자, 안녕하십니까. 기란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이 지금 이제 17일, 9월 17일 목요일 수업인데, 오늘 수업 듣는 반이 두 반이 있어요. 그리고 2반이랑 3반이 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지금 진도가 조금 달라서, 2반 학생들은 지금부터 그냥 들으면 됩니다. 2반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면 되고, 3반 학생들은 지금 문제 6번을 했을 거거든요. 문제 6번을 했을 테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10분 뒤로 넘겨서 뭐 뒤쪽에 있는 거 수강하는 거 전체 시간 안 채워도 괜찮으니까 한 10분 조금 넘을 거예요. 한 11분에서 12분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까지 넘긴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 여기 진도 나가는 거부터 수강을 하면 됩니다. 문제 6번 풀었으니까 또 들 필요는 없거든요. 한 10분 좀 넘게 풀 거고요. 네, 그래서 진도를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2반 학생들은 여기 문제 6번부터 이제 봐야죠. 뭔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사라지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 6번 푸는 것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시작할게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뭐가 확률 변수인지, 이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밑줄 치자고요. 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 자, 이게 시간의 차죠. 실제 도착하는 거랑 예정 시간이랑 차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함수를 주어지고 그래프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쉽게 바꾸려고 하면은 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위쪽에서 보는 이 문제 5번의 난이도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그래프 그리는 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체크를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범위를 체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 형태를 표현을 이제 연속을 배우니까 이런 함수 형태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x가 뭐 0보다 작을 때 얼마, x가 0일 때 얼마, x가 0보다 클 때 얼마. 연속 배우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걸 적용하고요. 0일 때는 이걸 적용하고요.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이걸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아도 익숙해져야 될 때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10이라고 했죠? 범위가 0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10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뭐 10 이렇게 하고 그리고 3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150x입니다. 얘는 1부터 10까지는 150x. 얘는 기울기가 150분의 1이죠. 150분의 1x. 그러면 10이 됐을 때는 얘가 어떻게 갔을까요? 10 집어넣으면 15분의 1까지 증가하죠. 자, 그럼 여기는 일단 10이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비워놓고 증가를 합니다. 여기는 좌표가 10, 10을 집어넣으니까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범위는 10 포함하고요. 여기 포함하죠. 10 포함하고 어디까지? 30까지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불연속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연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어지간한 경우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경우예요. 어지간하면 연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까맣게 칠해질 거예요. 10, 15분의 1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10을 집어넣었어요. F10은 얼마인가? F1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걸 적용해야죠. 10은 위에 포함 안 되고 밑에 있는 거에 포함이 되니까요. 10 집어넣었더니 10분의 1 마이너스 여기에다 10을 집어넣었더니 30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30분의 2가 나오고 15분의 1이죠. 결국에는 밑에 있는 거에서 10을 집어넣었더니 10, 15분의 1 지나더라. 요 까맣게 칠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F30을 넣어봅시다. 선생님, 가운데는요, 뭐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X 1차잖아요. 얘는 직선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 물론 여기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거 점 한 개 구한 다음에 이으면 돼요. 근데 30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된다? 10분의 1 마이너스 3, 여기 X에다 3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이죠.
0이죠. 얼마? 30,0.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제대로 잘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아니라 요걸 누르려고요. 색깔을 다르게.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넓이 이야기하면 되죠. 넓이 얼마 하면 된다? 넓이가 1이 되는지 확인하자. 자,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요? 30이죠. 높이가 얼마인데요? 15분의 1.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얼마? 1. 정확하게 나왔네요. 이 넓이가 1이 되면 우리가 그래프 정확하게 잘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5분 이상 15분 이하일 확률. 어떻게? 여기서부터. 5에서부터. 노란색으로 할게요. 넓이 구해야 되는 거 5에서부터 여기 15까지요. 이거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봅시다. 여기를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쪽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이제 나눠서 그린다면은 아래쪽에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얼마요? 15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요? 5죠. 그리고 요 부분 잠깐 봅시다. 여기에서 5까지 가고 10이잖아요. 2배 갔는데 15분의 1 갔어. 그럼 여긴 절반이니까 2배 갔는데 여기가 15분의 1이면 절반이니까 15분의 1 절반 얼마? 3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닮음을 이용한 거예요, 방금 전에는. 아니면 이 부분, 요 부분에서의 함수는 뭐가 된다? 150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자? 5를 집어넣자. 5를 집어넣으면은 30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넓이, 1번 넓이 계산을 하니까 1번 넓이 계산을 하면은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30분의 3 나오겠죠. 그 10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사라지고 2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제 2번 넓이 구해야죠. 2번 넓이. 자, 이렇게 구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15분의 1이죠. 여기도 5가 나오죠. 자, 그럼 요 부분 넓이 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랑 이 부분의 넓이 오른쪽 위에 이거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있는 식. 그럼 15를 집어넣자. 자, 그러면 10분의 1 마이너스 300 곱하기 1 곱하기 15 집어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0분의 1 나오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요? 20분의 1. 자, 넓이를 구합시다. 2번 넓이요. 자, 1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곱하기 높이 5 사다리 꼬니까 2분의 1 계산하면은 얘는 60으로 통분되겠네. 60분의 4 플러스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60분의 7이고요. 여기는 나누니까 12가 나오겠네요. 24분의 7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1번 더하기 2번이죠. 자, 1번 4분의 1이니까 24분의 6이고요. 플러스 24분의 7 나오겠네요. 그럼 24분의 13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게 문제 5번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게 왜 안 지워질까요? 네, 전부 다 지워버릴까? 뭐 필기하는 건 잠깐 멈췄다 합시다.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래프를 이제 함수식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앞쪽에서 K값 구하는 거를
구했어요. K값이 5분의 4였습니다. 5분의 4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5분의 4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얘는 1까지는 어떻게 된다? 1까지는 계속 똑같이 증가 안 하고 옆으로 가죠? 그럼 상수함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일단 쓸 때 이걸 쓰면은 fx는 해놓고 4분의 1 상수함수 그냥 쓰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범위죠? 자, 0에서부터 x가 같거나 커야 되고 1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포함 안 하면은 다음 구간에서 포함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포함했으면 다음 구간에서 포함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둘 다 포함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얘는 연속이거든요. 포함해도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 x가 2까지. 여기는 직선이죠. 근데 여기 요렇게 올라가는 직선 지난번에 이제 구했었죠. 네, 요 y는 5분의 4 했으니까 y는 기울기가 1이었었고요. 여기는 x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 요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 그리는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프를 이제 함수로 바꾸는 거, 그리고 함수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원이에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산이 많아서 제가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 더하기를 잘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하기 잘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좀 계산량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하지, 뭐 안 해도 될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대값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이산확률 변수의 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이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뒤쪽에 가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이라서 상세히 설명을 할 거고, 지금 페이지 넘기면서 좀 봤지만, 일단 분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분량도 많고, 뭔가 좀 표시된 것도, 공식 써져 있는 것도 많죠. 전부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가 기대값과 표준편차인데, 기대값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기대값 평균 요거 밑줄을 치고 합시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면 돼요. 네. 평균. 자, 뭐 살짝 의미가 다르긴 한데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뭐 문제는 없고요. 여기는 생각열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자, 여러분들 내신 평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신 평균이요. 대학 갈 때 내신 평균 내잖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내신 평균 냈던 거는 국어, 영어, 그리고 뭐 수학 1학년 때 과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면 뭐 독서, 문법이 1학기인지 독서가 1학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 일주일에 뭐 4시간 들었다 하는데 국어 등급 나오는 거 한 3등급 나왔다고 합시다. 영어 4등급 나왔다고 합시다. 수학 1등급 나왔다고 합시다. 지금 수학하고 있는 거니까 확률과 통계긴 하지만, 과학 뭐 2등급 나왔다고 합시다. 사회 3등급 나왔다고 합시다. 숫자는 그냥 마음대로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평균 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냈을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더 했어요. 자, 학기를 2학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2학기요. 그 3, 4, 1, 4, 1, 2, 3 이렇게 다 더했어요. 더하니까 잠깐 7, 8, 10, 13이죠. 13 나누기 과목이 5개였으니까 5 해가지고 내 평균 2.6. 엄마 집에 가서 엄마 내 평균 2.6이야. 뭐 내 평균 2.6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니까 2학기 때 우리가 국어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단위수가 여기가 등급이고요. 일주일에 단위수 4시간 들었어요. 영어도 4시간 들었어요. 수학도 4시간 들었어요. 과학 2시간 들었어요. 사회 4시간 들었어요. 자, 선생님, 저희 과학을 일주일에 4시간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2학기 때는 과학탐구 실험을 2시간 들었고,
통합과학을 2시간 들었어요. 근데 과학탐구 실험은 여러분들은 9등급이 안 나와요. 이미 ABC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신 9등급 나오는 거는 통합과학 2시간짜리였습니다. 몰랐었죠? 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내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국어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국어에서 3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일주일에 4시간 들었어요. 근데 과학에서 이거 나왔어요. 일주일에 2시간 들었어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까요? 국어를 더 중요하게 보겠죠. 왜? 일주일에 4시간을 들었으니까. 과학에 2배를 들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 2배를 들었어요. 2배나 되는 시간을 들었는데 똑같이 비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있는 것들, 요것들을 숫자를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여기 18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다? 18분의 4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18분의 4만큼 차지하고 있고 18분의 4만큼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18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18분의 4만큼 차지하고 있죠. 자, 요 이제 비중을 알았어요. 그거 말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대학교 여러분들한테서 내신기 계산하고 보여줬었는데 3 곱하기 4를 해요. 국어에서 등급 곱하기 단위수를 해요. 자, 등급 곱하기 단위수 3 곱하기 4 더하기 영어 4 곱하기 4 더하기 수학 1 곱하기 4 더하기 과학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전체 나누기 얼마를 하자? 18을 하자. 이게 대학에서 내신 등급인데 이거를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국어에서 3등급을 맞았어. 근데 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18분의 4만큼. 비중에서는 얘가 3이야. 18분의 4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중에서는 얘가 등급이 3이 나왔어. 요거 비교를 하면은 이거 나누기 18 한 거를 하나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4 나누기 18은 3 곱하기 18분의 4랑 똑같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더하기 4 곱하기 18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18분의 4 얘는 그럼 이 부분만 해석을 한다면 18분의 4만큼 되는 이제 부분에서는 얘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18분의 2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내겠죠? 여기 더하기죠? 18 더하기 2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18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분명히 아까 전에 계산했던 2.6이랑은 달라질 거예요. 그거보다 내신이 어떻게 되겠다? 분명히 좀 낮아지겠죠. 왜? 우리 2보다 높은 게 줄어들었으니까. 뭐 약간 다를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좀 다를 텐데 계산 안 하려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계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자 생각열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놀이공원에서 개장 기념 행사로 선착순 100명에게 할인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할인권 한 장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자, 할인권 얼마만큼 할인하는지가 적힌 거예요. 자, 그러면 5,000원짜리를 70장을 줘요. 그리고 만원 할인하는 걸 20장을 줘요. 2만원짜리를 10장을 줘요. 자, 그럼 여기가 이 70장은 전체에 얼마요? 100분의 70이죠.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그리고 여기는 100분의 20이겠고요. 여기는 100분의 10만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평균을 한번 봅시다. 뭐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죠. 5,000원짜리를 얼마만큼 준다? 70장을 준다. 그럼 여기 총 할인액은 얼마인데요? 총 할인액은 뭐 35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20장을 줘요. 플러스 총 할인액은 여기서 여기 만원짜리 할인액은 20만원이 되겠죠. 플러스 또 여기서 할인액 얼마가 되겠다? 20만원이 되겠죠. 그럼 할인액 전체는 얼마가 된다? 할인권 뿌린 그 할인권에서 적힌 액수를 총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75만원이 되겠죠.
75만 원을 몇 장으로 나눠서 뿌린 거예요? 전체가 75만 원인데 100장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한 장당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7,500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전체 할인권의 그 총액은 75만 원인데 그걸 100장으로 나눴으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한 장당 기대하는 건 자 7,500원.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할인권을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이 할인권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 나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대되는 정도는 5,000원짜리가 100분의 70이 있고 만원짜리가 100분의 20이 있고 2만원짜리가 100분의 10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어느 정도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평균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평균 7,500원 정도가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신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기대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산 방식이 똑같아요. 뭐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계산은 완벽하게 똑같고 나중에 돼서는 그냥 똑같은 의미로 해도 됩니다. 계산이 같은 계산이니까. 그래서 기대값, 평균 같은 의미로 쓰고 이제 해석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아직도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위쪽에 이제 문제 풀면서 바로 이해가 될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할인액의 평균은 확률 변수의 x값과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여 더한 것 같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자, 내신을 한번 이제 내신 말고 확률 분포 일단 표로 나타낼게요. 요거를 뭐 예를 들자면 등급을 한번 해볼게요. 등급 똑같이 내가 1등급 여기 1등급 나온 과목이 계속 내신 이야기해서 누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제일 잘 들어오니까 1등급 나온 과목이 전체 단위수 1등급 나온 과목을 한 두 과목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과목이 막 2단위 그리고 4단위 이렇게 돼 있어. 합계 단위수 합계가 6이 나왔어요. 1등급 맞은 단위가. 그리고 2등급 맞은 단위가 뭐 한 3단위 나왔어요. 그리고 3등급 맞은 단위가 무슨 두 과목인데 단위수가 2가 나왔어요. 1 해가지고. 네. 뭐 과목 수는 사실 상관없고. 자, 그러면 여기 내신 평균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6이 끝이 아니에요. 자, 전체 여기 있는 거 6 더하기 3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나온다? 11 나오죠. 그럼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요? 11분의 6, 11분의 3, 1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로 나타낸다면 내가 전체 11단위를 들었는데 그 중에 6단위니까 만약에 이제 그 6단위 해당하는 거 찍을 확률은 얼마? 11분의 6이니까 차지하는 비중도 11분의 6.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말이 조금 꼬였는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1분의 3, 11분의 2 이렇게 확률이 나왔다고 했으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 있는 거 곱하기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1분의 6 더하기 2 곱하기 11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11분의 2 이게 내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내신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다. 근데 내신 평균은 기대값이랑 똑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첨자로 써봅시다. 여기 있는 게 x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x1 곱하기 이거 x1이 될 확률이 p1이었죠.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3 곱하기 p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이거를 옆에 이제 n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n개면 이렇게.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된다? 2x 이렇게 씁니다. 자, 2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2는 기대값의 약자예요. 2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x의 뭐가 된다? 평균이요. 얘는 x의 평균. 그래서 x,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2y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y의
평균이래요. 좀 지저분하게 쓸게요. 2z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z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해석은 할만하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거 별표를 또 쳐야 되니까.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뭐 이렇게 쓰는 거 이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지금 평균 이야기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정도죠. 조금. 그리고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았지만 몇 개 있는지 요거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 해석하는 거. 확률 변수가 xi가 됐을 때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뭐가 된다? pi가 된다. 요런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까 표로 그린다면 어떻게 된다? 아까 3개짜리로 한다면은 여기가 x였고요. px는 x였었고요. 여기 1, 2, 3 그리고 내가 여기가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쓰면 여긴 썸 나오고 1 뭐 대충 날려 썼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x 요런 식으로 쓴다면 여기가 x1, p1, x2, p2, x3, 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대값 구할 때 요거 아까 동전 던지는 예시 우리가 맨날 썼던 예시잖아요.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2x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거 하면은 그 우리가 앞쪽에서 예시를 계속 들었던 동전 던지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3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2. 또 더하기를 곱하기로 썼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어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으로 이걸 식으로 쓴 게 뭐가 된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수원을 안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수원에서 시그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런 식으로도 줄였을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좀.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그마로 많이 문제 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수원 배웠으니까. 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한 웃음소리가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네,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도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죠? 사람 마음 원래 잘 몰라요 원래. 자, 하여튼 중요한 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식은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평균 구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잘 구해요. 왜? 표만 만들면 평균은 구할 수가 있어. 한 방법 뻔하거든요. 자, 밑에 있는 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 뭐가 확률 변수다? 주사위 던져서 나온 수 몇 개 던져서 한 개.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뭔데? 1, 2, 3, 4, 5, 6밖에 없잖아요. x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확률 변수 뭔데요? 던져서 나온 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표부터 만들어라 라고 앞쪽에서 적었어요. 자, 그럼 표 만들자. 밑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볼게요. 이거는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런 표는 1, 2, 3, 4, 5, 6이고 1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평균 구해라. 어떻게? 이거 곱해요. 이거 곱해요. 이거 곱해요. 이거 곱해요. 이거 곱해요. 이거 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다 더해라.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하면은 위쪽에 요 계산 있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2분의 7.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 계산이 안 쉬운데요? 네, 알아요. 이 계산 안 쉬운 거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게 더하기에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괜찮아요. 뭐
내가 틀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겠지.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 내가 도와주고, 뭐, 도우면서 삽시다. 자, 그런데, 뭐, 나중에 좀 요령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요거 계산 안 해도 답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3.5, 요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긴 해요. 요런 한정인데, 대칭인 경우요. 여기 가운데 딱 해놓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중심으로, 요쪽이 떨어진 거나, 마이너스 1은 좀 그런데, 요쪽이 떨어진 거나, 같은 정도로 떨어지죠. 전부 다 1씩. 그리고, 여기 있는 거 6분의 1 갖고, 6분의 1, 6분의 1 갖고, 6분의 1, 6분의 1 갖고, 대칭이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 많이 풀면은, 이제, 문제집 풀면서 예시로 좀 할게요. 자주 나올 테니까. 좀 계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잔머리 쓰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 잔머리를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내가 그걸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자, 문제 1번이요. 자, 검은색 볼펜 6자루와 파란색 볼펜 4자루가 있습니다. 필통에서 3자루로 임의로 3자루 볼펜을 뽑을 때, 자, 뽑은 파란색 볼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3자루 뽑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표부터 그려야죠. 이거 좀 크게 해놓고 4자루 중에서 3자루. 자, 그러면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합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1. 그리고 앞에는 x, 그리고 b, x는 x. 표부터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검은색 6자루와 파란색 4자루가 있어요. 3자루 뽑는다고 했으니까 얼마? 10시 3인데 6자루에서 3자루 뽑아야죠. 검은색, 파란색 볼펜 뽑으면 안 되죠. 10시 3분의 여기는 6시 2 곱하기 4시 1. 그리고 여기는 10시 3분의 6시 1 곱하기 4시 2. 그리고 10시 3분의 그리고 4시 3. 네, 파란색 볼펜 중에서. 그리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앞쪽에서 했던 거 복습 살짝 더 하자면, 자,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fx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10시 3분의 그리고 4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4시 x 곱하기 6시 3 마이너스 x. 이 앞쪽에서 좀 그냥 바로 뽑아내긴 했는데 요 패턴들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아마 내가 시험 문제 냈으면 요거 감점이에요. 왜? x가 어떻게 되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 1, 2, 3. 요거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시 3. 계산이 좀 빠듯하네요. 그래도 컴퓨터 쓰고 싶은데. 네. 요거 잠깐 멈췄다가 내가 쓸게요. 계산하는 거 보여주기가 좀 불편해서. 이러면은 남들이 오해하겠다. 진짜 저 사람 더하기 못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그냥 농담, 약간 진실이 섞인 농담이지. 네. 하여튼, 일단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위에 있는 거 계산 결과가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시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거 대신에 밑에 있는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평균 구하는 거 일단 확인하는 거 요거 이 확률 구했을 때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다 더해서 1 나오는지 확인해라. 1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 통분 가능한데 왜 안 했는데요? 뭐 물어보고 싶죠? 통분을 일부러 안 해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자, 이거랑 이거 2개 곱할 거예요. 이거 2개 곱할 거예요. 이거, 이거 2개 곱할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 약분을 하잖아요. 그럼 또 더하기 하는데 통분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통분을 해줬습니다. 아까 약분을 통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20 곱하기 0, 0이죠. 더하기 120분의 60 곱하기 1 120분의 60 약분 안 하고 그냥 해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120분의 36 곱하기 2 72요. 더하기
120분의 4 곱하기 3, 12요. 다 더하면 120분의 12 더하면 84니까 84, 144가 나오죠. 12로 나누는 거 가능하죠? 12로 나누니까 여기는 10분의 12. 또 2로 나누는 게 가능하니까 6, 5. 그래서 5분의 6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돼요. 패턴은 간단해요. 단 계산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거 분산. 분산하기 전에 요거 다음 시간에 좀 할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오래 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건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학교 때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냐면 분산해서 루트 씌우는 게 그죠? 표준 편차였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뭐냐? 편차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용 막 중학교 때 시험 봤을 때 뭐 80점 나왔고 90점 맞았고 100점 맞았어요. 뭐 과목 A 과목, B 과목, C 과목이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 내신 계산할 때 여러분들 단위수 계산 안 하고 그냥 더해서 평균 나눠버렸죠. 그럼 평균은 얼마다? 90이요. 그럼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자, 편차는 그럼 평균 빼기 별량이니 별량 빼기 평균이니 물어보면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기준이 되는 건 평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별량 빼기 평균 기억합시다. 편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편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 M이 뭔데요? 평균이요. 영어 단어로 me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mea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미라는 명사로 알고 있죠. 근데 얘는 평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EX라고 하는 거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배웠는데 왜 또 M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X의 평균이라고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해줬을 때는 어떤 것의 평균이라고 할 때 E 쓰는데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뭐 X 나왔는데 이거 X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M 쓰면은 다른 거 아니고 그냥 X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 일단 여기에서는 요거죠. EX는 M 요거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편차라고 하는 거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별량 빼기 평균 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별량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배웠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라고 했고요. 중학교 때 별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 평균이에요. 기대값 또는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기억나는 사람들은 계산 진짜 더러웠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쉬운 계산 방법이 있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정신 없을 텐데 뭐 오늘 했던 거 쉬운 거 딱 하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해라? 두 개 곱해서 곱하고 어떻게 더해라.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평균이요.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해. 안녕. 바이바이.